623쪽 6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5가지 낮은 단계의 해탈을 장애하는 족쇄, 유신견, 이 뭐냐면은 관lun가 김경에 의하면은 회의적 의심, 그 다음에 개금치, 감각적 욕망, 악의 하는 것이 이제 낮은 단계의 족쇄가 되겠죠. 근데 그 낮은 단계의 족쇄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잠재해 있다고 그러죠. 잠재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잠재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지. 여러분들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예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났죠. 아니 그 윤회 입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직관적으로 내가 태어난 것 같아. 태어나 보니까 난 것 같아. 내가 늙었어요. 늙은 나예요. 하고 그렇죠. 내가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병드는 것도 내가 들고 싶어 드는 거 아니잖아. 병든 나지. 근데 항상 이제 주어가 앞에 있다는 것은 그걸 우리는 무지라 그럽니다. 생로병사는 업이잖아. 행위지. 생으로 결합되고 행위라는 게 쌍카라는 게 결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생으로 결합되고 그 다음에 늙음으로 결합되고 병으로 결합되고 죽음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 결합이라 했을 때 결합이라는 것이 시절 인한 때 되면은 그 시절에 따라서 그 시절에 부합하는 것을 결합. 그래서 생로병사가 실은 행위죠, 그죠? 그래서 무명행식 하잖아요. 실은 행담이 식이지. 태어난 나고 늙은 나고 병든 난데 아니고 어떻게 나는 태어났고 나는 늙었고 나는 병들었고 요게 이제 무명이라는 거. 무명행식. 그러니까 행식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식은 있긴 있는데 식 다음에 지금 그러면 생동사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식 다음에 명색으로 바라봐서 식이 먼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식이 먼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행과 식 사이에서 뭐냐면은 있는 것이 명색, 명색이 이제 차츰차츰 행과 식 안에 있는 것이 개인적, 개별적 디테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업에 의해서 나라는 것이 가합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온이 가합된다 얘기하거든. 오온이라는 것이 가짜로 합하여져서 조합되어서 조합되어서 나라고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가압된 줄 모르고 내가 있다고 생각.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하고 내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과거의 추억도 공유하는 추억들이 있죠, 그죠? 지금 현재도 공유하죠, 그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 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도 나지. 어,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과거, 현재, 미래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 시간관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적 시간관. 절대적 시간관, 시공간이라고 했을 때
항상 절대적 시공간에서는 객관이 3인칭에 가 있어요. 관찰자. 객관이 어디가 있어? 3인칭. 관찰자에 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가 있는 거냐? 내가 태어나면 내가 객관에 가 있는 거야. 즉 3인칭이 가 있는 거야. 태어난 것을 어떻게 관찰하잖아. 내가 태어난 거니까. 내가 늙은 거는 내가 늙은 거는 나는 지금 늙음에서 빠져 있지. 그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착각할 경우가 생기지. 이 시간에서. 그죠? 나라는 것은 기준이잖아. 나라는 것은. 기준을 흔들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늙은 게 속상하잖아. 나는 절대적인데. 늙어서. 예. 그거는 실은 뭐의 문제예요? 무지의 문제. 실은 절대적 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늙은 나가 있는 거야. 늙은 나가 있는 거야. 늙은 나 했을 때는 실은 나는 늙음의 하위 개념이지. 늙음의 하위 개념. 즉 태어난 나하고 늙은 나는 같아요, 달라요? 태어난 나하고 늙은 나하고는. 나는 늙었다, 나는 태어났다 하면 나는 같지. 그런데 늙은 나하고 태어난 나는 다릅니다. 그죠? 늙은 나하고 태어난 나하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다라고 기억이라는 문제가 자기 동의성을 또 연장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억도 완전히 기억해요. 모든 거 다 까먹고 나만 그렇게 기억해. 모든 거 다 까먹고 나만 기억하지. 어, 그것이 뭐냐면은 그 기억이 나를 어? 연장 계속해서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뿐이지 실은 태어난 나하고 늙은 나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같아요? 상황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냐? 아니 20대 때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그거는 바로 안에 어떻게 태어난 나는 그건 다르죠. 모든 게 다르지. 물리적으로 다르고 심리적으로 다르고. 실은 거기에서 어떻게 나라고 그 나하고 지금 나하고 연장으로서 연장 이어져서 같다고 착각하는 것이 항상 뭐에 관찰자 시점에 있으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소설은 다 많은 소설이 몇 인칭 시점이야? 3인칭 시점이죠. 응? 3인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더군다나.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객관화돼서 바라보잖아. 응? 그래서 그냥 진도 안 나가고 있는 토지에서 서희가 어떻고 저떻고 누구가 어떻고 저떻고 다 3인칭이지. 어. 나는 있는 독자나 쓰는 사람들은 다 3인칭으로 변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내가 평가하잖아. 그러니까 실은 내 삶을 내가 태어났고 내가 늙었고 내가 병들고 하면은 주체적으로 사는 거야. 그럼 쏙 빠져가지고 지는 문제없이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유신계. 그게 나는 하는 놈이 주어로 빠지는 게. 그건 오래전부터 요즘 제가 또 생물 공부하는 거 있어. 또 약간 빠져가지고 이 세균도 재밌더라고. 뭐냐면은 염기세균이 있고 광합성 세균이 있고 그다음에 호기세균이 있는데 세균이라는 게 단세포. 지금 우리 바이러스도 다 세균입니다. 우리 코로나는 현기,
공기를 싫어해? 공기를 너무 좋아해? 공기를 좋아하니까 공기 중에 날아다니가지고 점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처음의 생명체는 현기세균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론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산소가 안 생겼거든. 유기물이 생겨도 산소라는 게 아직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물덩어리잖아. 온도가 식어가면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아니 산소는 안 생깁니다. 산소는 언제 생겨요? 산소는 광합성에 의해서 생깁니다. 근데 왜 산소 이전의 생명체가 우리는 산소가 꼭 필요하잖아. 산소 이전의 생명체가 있느냐니까 항상 모든 원소 중에서 탄소, 탄소가 왜냐면 전자의 불완전성에 의해서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을 잘하거든. 그래서 탄소 때문에 다양성이 생깁니다. 유기물의 다양성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탄소만 있으면은 유기물은 생기는 거야. 유기물이라는 게 생명의 기본이거든. 말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 뭐냐면은 아직까지 공기 내지는 이것을 싫어하고 그냥 유기체로서의 뭐냐면 단세포 세균이 있는 거야. 이놈이 지 혼자 그냥 사멸하죠. 지 혼자 혼자 에너지를 쓰다가 분해되고 해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 혼자니까 이 생존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좀 더 오래 살라고 하는 게 광합성을 택합니다. 빛, 빛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 혼자 에너지보다 빛을 받아들일 때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었을 때 실은 생명력은 더 연장되고 그 빛에 대해서 좀 더 빛을 잘 받고자 단세포로 있어요. 그러면 세포가 결합될까? 그게 다세포로 갑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것은 바다에 녹조류가 생겨가지고 산소가 생기고 뭐 생기고 그러는 거죠. 예? 식물이 생기고. 그래서 산소가 생겨서 나중에 호기성 세균.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식물은 뿌리 받고 있잖아. 어디에? 땅에. 뿌리에서 뭘 빨아먹지? 양분을 빨아먹잖아. 그 양분이 뭐죠? 다 현기성 세균의 시체입니다. 그 양분이. 여러분 우리 뽑아 쓰는 석유 있잖아요. 하고 현기성 세균들이 분해돼 가지고 석유로 축적돼 가지고 대화되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 받기도 하고 광합성에서 에너지 받아가지고 산소를 내고 막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식물은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물론 식물 세포하고 이거 이야기하면 또 이 강의된다. 나 이게 또 뭐 하나 알면은 우리는 이 썰풀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호기성 세포해가지고 이게 호기성이라는 거 돌아다니기 좋게끔 돼 있는 거다. 산소를 쫓아가지고. 그래서 이 호기성 세균은 뭐냐면은 실은 현기성 세균이나 광합성 세균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서 에너지를 취해? 유기체를 먹어서 에너지를 취합니다. 예? 돌아다니려는 거 호흡이 필요하고 여러분 숨 쉬가지고 우리 에너지 생겨요.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뭘 먹어야 돼. 먹는 거 싹 다 유기물입니다. 유기체. 그죠? 여러분들 요즘 나보고 제일 많이 먹으라는 게 자꾸 단백질이잖아. 냉장고에 지금 단백질 막 갖다 놓고 심지어는 단백질 가루 갖다 줘가지고 난 단백질 가루 안 먹는데 갖다 줘서 몇 번 퍼먹어 보니까 이거 얼마나 퍼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이게 퍼먹다 가는데 뭐 또 이러니까 까먹고 뭐 하고 이렇게 귀찮아서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게 뭐 보충해라 하는데 요즘 뭐 그렇게 뭐 먹기도 싫고 뭐 그래요. 어느 날은 그냥 단백질이 너무 냉장고에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쫄쫄 굶어가지고 진짜 없을 때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네. 다 섭취하잖아. 예. 우리가 녹말만 섭취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탄수화물만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죠. 그 다 유기물이죠. 그 우리는 실은 뭐냐면 뭐야? 호기성 세균을 통해서 진화가 된 겁니다. 진화로 보면은. 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니까 이 이야기를 그 작은 세균 안에도 유신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놈이 어떻게든 생명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강합성 늘어나고 호흡도 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조직, 세포가 결합돼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뭐냐면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유기체까지 어?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유기체, 이 생명체, 우리 같은 이런 어? 개체 안에만 있어요. 그럼 세포 단위까지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보통 업장이 아니네 이거.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그냥 옛날에는 뭐 지금 이런 뭐 과학적 발달이 덜 하니까 통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찰적 입장에서 보면 생로병사의 주체가 과연 나인가라는 의문. 생로병사 고가 아니고 생로병사의 주체가 나라는 착각이 고를 만듭니다. 생로병사의 주체가 나라는 착각이 고를 만듭니다. 생로병사의 주체가 나이면 당연히 고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생로병사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죽고 싶어요.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안 죽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 주체가 나이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의식적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태어난 나일 뿐이고 늙은 나일 뿐이고 병든 나일 뿐인데 자꾸 나를 왜 앞에 갖다 붙여 놨느냐? 어? 의식적으로 아니면 성가에서는 부모 미생전 부모가 생기기 전에는 무엇인 어?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래가지고 화두 들어라 어쩌라고 하는데 그 싹 다 그런 것들이 절대적 시간간 안에서 나를 3인칭으로 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리키는 것을 뭐죠? 존재감 차원에서 나하고 에? 자존감 차원에서 나하고 생존 차원에서 나하고 생명 차원의 나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죠? 생명 차원의 나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생명 차원에서의 나는 예? 지금 내가 알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산사 그냥 절에 그냥 조용한 데 앉아가지고 이먹고 할 일도 아니고 산에 앉아가지고 개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질 일도 아니고 어? 산에 앉아서 뭘 뭐냐면 참고해야 되느냐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어.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절대적 시간관에서 보면 이것과 저것은 지금 3인칭일 때 이것과 저것이지. 근데 연계를 표현한 은사로 보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잖아요. 저것 없이는 이것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3인칭으로 뭐냐면은 예? 객관의 자리로 나를 안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에 뭐야?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달라지잖아. 이것과 저것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거야. 예?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거야. 즉,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이것과 저것이 있어야 돼.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은 자 나를 본다 그러죠. 예? 연기법을 깨달은 자 나를 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혼자 가지고 걔한테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나 찾아서 무는 만다고 드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화두를 타니 어쩌니 어쩌니 하는데 완성 다 해야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존 단위에서 내가 있지. 근데 세포는 생존 단위에서 나를 세포는 세포가 나라고 생각했을 때 생존 단위에서 세포는 나를 계속 뭐냐면 지키는 세포가 있지, 단세포. 그런데 실은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된 입장에서 세포는 나의 길을 보겠죠. 조직이 됐잖아. 그 조직 안에서의 뭐냐면 하나의 개체가 된 거지. 그래서 세포가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세포가 오래 살아야 돼. 빨리 죽어줘야 돼. 빨리 죽어줘야 세포가 조직이 쌩쌩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나는 안 죽을란다, 니도 안 죽을란다, 나도 안 죽을란다 이러면 여러분들은요 꼬까닥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뭐죠? 세포가 빨리빨리 교체되어야 노화된 세포가 어? 빨리빨리 교체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포는 실은 단세포 이제부터는 나에 집착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통찰로 보면은 나의 한계, 예? 나의 역할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니고 예? 한 집단, 한 조직, 한 생명, 한 전체 유기적 생명체 안에서 예? 아동되는 예? 나임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지금 무아라는 게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늙고 죽음이요. 우리 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세포는 기꺼이 포기했잖아. 기꺼이. 세포는 기꺼이 자기를 포기했잖아. 근데 나는 의식적인 나는 한 개체의 덩어리 나는 기꺼이 포기해요. 끝까지 그냥 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신견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보다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존하는 나의 차원을 넘어서서 생명의 나. 이 생명이라는 것은 개체를 넘어선 차원이야. 개체를 넘어선 차원.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개체잖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불교 공부라. 불교 공부가 앉아가지고 무슨 마음자리를 찾느니 어쩌리 저쩌니. 평소에 찾지도 않았는데 맨날 그냥 사람들은 뭐 마음자리 찾대. 지자리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유신견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유신견이라는 말 하나 안에서도. 자, 이런 유신견이 왜 있냐? 이 유신견만 문제냐? 개금치도 문제지. 그래서 뭐 6번 읽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안한다야.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을 칭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고, 바른 사람들을 칭견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어서, 그 법이 뭐냐니까 보은 12조 18개의 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고 익숙해야 돼요. 어, 사유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유가.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뭐냐니까, 우리는 바른 견해, 우리 견해 안에는 유신견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유신견이라는 견해의 속성은 항상 한다는 견해, 보정, 불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뭐를 먼저 이야기해? 무상을 먼저 이야기하는. 항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을 그냥 내 세상 변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비두고, 아이고, 그러게, 오늘 벌써 봄이 됐네. 에? 꽃 피네. 겨울에 추웠는데, 참,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저도 요즘 시간 빠릅니다. 루틴이 매일 일정하면 시간 빨라지거든. 하는 일이 뭐만 일정하면은, 특별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렇단 말이야. 골치 아픈 일이 지금 시간 안 갑니다. 시험물이 생기면 시간 안 가거든요. 근데 골치 아플 건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했을 때 지금 시간이 빨리 가는 입장은 의미가 덜합니다. 의미가 덜하면 시간이 빨리 가겠죠. 어. 그랬을 때 실은 우리가 그래도 삶을, 예? 좀 오래 살고 싶으면 나이가 오래 사는 게 오래 사는 거 아니라니까. 아침에 슈베르트 교향곡이 나오던데, 슈베르트가 몇 살 죽은지 아십니까? 30을 못 살았어요. 우리 그 아는 슈베르트가, 예? 요절한테 요절. 일본 교향곡이 19살 때 지어요. 19살 때 200곡 넘어. 천재지. 천재들 빨리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오래 살려면은요, 천자님을 감사하게 생각. 그 천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슈베르트 그래 빨리 죽었다 생각하나? 슈베르트 음악은요, 지금도 아침에 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라디오에서 계속 나오고, 그냥 세레나데니 뭐 숭어니 뭐, 어? 우리 모를 게 어디 있냐고. 자주 들리는, 내가 그냥 제목도 모르는 음악들 다, 많은 음악들이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음악가들은 빨리 죽는지 몰라. 어, 여전히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 빨리 죽었나? 어떻게 보면 살아도 내보다 훨씬 더 살고 있지. 그 사람이 우리가 절대적 시간으로 보면 짧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감당한 시간으로 보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예? 살아가면서 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은요, 엄청난 양을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상대적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대주 오래 살려고 그래 습니다. 오래 살아도 기억도 안 남아요. 기억 남아라고 그냥 기석이 이름 새겨가지고 이름 오래 남아라고 새겼는데, 그 이름 새긴 비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동묘지 가면 그걸 못 찾네. 그 남바하던 이름 보고 찾아요. 그럼 남바 몇 번 가지고 찾아. 어,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우리 이가듯이 그 남바로 그냥 찾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데 그게 왜 오래 사는가 했을 때 회의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중요하죠. 사는데
의미가 있었을 때 그 삶의 뭐냐면은 시간은 좀 더 시간이 아주 그냥 말하노 이런 표현 쓰기 갑자기 표현 살지지 어, 알뜰살뜰한 그런 시간을 쓴 거잖아요. 멍청망청 써가지고 그냥 그 전에 옛날 노 교수 요즘은 뭐 안 그렇다는데 실버타운이 있는데 다들 시계만 본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시계만 보고 있대요. 뭐 평생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거 없어요. 서로 뭐 노부부들은 비밀이 없잖아. 아니 이야기할 것도 서로 모르는 게 있어야 어쩌네 저쩌네 묻잖아. 근데 뭐 모를 거 알 거 없잖아. 그냥 다 아니까. 어? 시계만 바라보고 있대. 그 시계 왜 바라봐요? 점심 언제 주나. 어차피 그때 되면 줄 건데. 그래서 점심 먹을 때 30분 남았네, 20분 남았네, 이러고 그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 뭐, 우연히 한번 만났는데, 그러면서 실버타운에서 자기는 그냥 실버타운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시계만 보고 있다 이거야. 요즘은 좀 뭐, 달라졌겠지만, 요즘 뭐 어디 뭐, 근데 노인들끼리 놀아봐야 재미없어.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시간은 있죠. 생리적으로는 생명 연장을 해가지고 길어졌는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하루가 그냥 일과가 똑같아. 눈 뜨고 일어나면 눈 뜨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유튜브로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유튜브에 보면 참 유튜브라는 게 좋아. 지식적 부분들 많이 한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생물학도 있고 뭐 예? 철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다 하잖아요. 몰라 들어요. 듣다 보면 알지. 여러분 언제 뭐 만났을 때 불교 알았는가? 듣다 보니까 10년 듣다 보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뭐 풍어이 아니라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상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무상법을. 그 무상이라는 것은 지금 예? 세월이 무상하고 더덥고 나는 그냥 강상한데 그게 아니라 너는 너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늙고가 아니라 삼자로 자꾸만 지금 이게 3인칭으로 빼놓으면 내 인생 사는 거요. 내가 사는 인생을 그냥 관찰하는 거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꾸만 불만족하지 말고 진짜 뭐냐면은 내 속에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삶 속에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을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걸 관하면 참 좋은 예? 마음의 성숙을 자꾸 일으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 그게 어려운 것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것과 저것 어? 속상해도 어떻게 그 속상한 게 이것과 저것이지. 속상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과 저것 사이에 있는 거야. 이것과 저것 사이에 나는 3인칭으로 빼놨기 때문에 속상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어? 네가 왜 문제인데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속상한 겁니다. 근데 속상한 장면 가면은 속상한 거예요. 서로 살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심리적 작용이야. 예? 살면서 일어난 심리적 작용입니다. 그 살면서 일어난 심리적 작용에 속상한 나는 손해 보려고 그런 게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이고 나는 옳다고 한 거거든. 그래 속상한 거거든요. 어. 이기적이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건 항상 3인칭 객관 시점에 뽑아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원인을 따져랍니까? 문제를 풀어랍니까?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 해결, 즉 그 문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고 문제 밖에 있으려고 그러면 항상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후회하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유신경 하나만 지금 우리가 젖혀놔도 얼마나 아직 유신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은 시작된 거야. 삶은 시작하지도 못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지만 삶은 시작하지도 못했어. 능동적이지 않잖아. 우리 삶은 싹 다 수동적이지. 능동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에 압도되지 않고 나라는 착각입니다.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이미 일어난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자료가 이 안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표현해 드렸죠. 그러니까 유신견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자, 이걸 알았다면 실은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안 고쳐져. 왜냐하면은 그 놈을 보호하는 보호 기능이 있댔잖아. 그게 의심이라고 했죠. 보호. 인지적으로는 보호하려는 게 뭐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변명한다 했잖아. 탓한다 했잖아. 합리화 한다고 했잖아요. 변명. 변명이 뭐죠? 의심에서 비롯된 거.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의심. 아이고, 저놈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니까 변명하지. 그죠? 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책임지우지 않을까 하니까 탓하지.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니까 꿈이지, 합리화. 그죠? 그러니까 다 뭐냐 변명, 합리화, 탓 이것들은 뭐예요? 의심, 나를 보호하려는 의심에 변형된 장치란 말이야. 꼭 맨날 그거 하고 있죠. 누가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 하지. 아에 대해서도 하기도 하고 아소에 대해서 하기도 하죠. 아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아소에 대해서. 속상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남편하고 다퉜어. 속상해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처음에 이야기 들어주다가 아이고 너무 그냥 동조해가지고 전이돼가지고 친구가 남편 욕을 하네. 속상해 안 속상해? 쥐가 남편 욕해놓고 그런 경우 많이 당했죠. 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 심리적으로 전이 현상이라 그래요. 친구한테 전이돼가지고 친구가 그 감정을 그대로 어? 돼가지고 남편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상하지. 그래서 남편 변명을 막 해. 남편 변명하는 거야. 지 변명하는 거야. 지 꾸미는 거지. 그게 다 그게 열심이요. 얘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 나한테 뭔가 원인이 있다고라고 하지는 않을까? 그 의심에 의해서 자꾸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의심에 의해서. 의심계는 뭐예요? 유신견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유신견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그래서 그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는 잠재 성향과 더불어 그에게서 완전히 되거든. 그의 마음이 의심에 압도되지 않고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미 일어나는 의심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바라보세요. 뭐 지금 공부 안 어렵잖아. 마음 공부 앉아가지고 이먹고 하면 마음 공부 안 돼. 마음 공부는요. 유신견 참 오래된 업장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의심이 이런 놈이구나. 유신견 먼저 다루려고 하면 안 돼. 유신견은 이런 인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아시면 돼요. 처음에 예?
의심. 이 주체를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요 놈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의심을 하고 있구나. 그럼 요 놈은 어떻게 치장되어 있지 하니까 그의 마음이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예? 여러 가지 구조적 장치에 의해서 나를 독하지. 여러분, 여자는 강해야 돼, 약해야 돼. 어. 그죠?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은 그러한 계행, 재래의식이라고 했을 때 여성은 약하다는 것에 의해서 여성은 실은 약하다는 chấp 을 가지면 그 약한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 약한 것이. 어. 그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약한 것을 계속 채용해 왔는데 실은 진짜 약해요. 약한 거예요. 약한 것이 때에 따라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약하다는 것에 의해서 집착을 하면은 진짜 약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실은 약한 것이 이익이 될까? 종국에는 손해가 될까? 종국에는 손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장치가 그러는 거야. 장치가 나를 보호해주는 계금치라는 것이 사회, 문화, 법, 질서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일 것 같지만은 그 장치가 오히려 나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고 나의 보호보다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것이 계금치입니다. 계금치. 네? 지금 힘께나 쓰고 꼭 으쓱으쓱 하잖아요. 그 권력들이 다 자기 건들인 것인 줄 알고 그 권력에서 물러나고 내지는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면 그것처럼 초라한 게 없잖아. 응? 그것처럼 초라. 그냥 권력 잡아가 떵떵거리다가 막 하다가 얼마나 돈을 빼돌리는가 그냥 했더만 손주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난리를 치고 집안 뭐야 그게. 응? 그 강연에 싹 다 거짓말쟁이들 돼버리고 또 그놈 손잡까지 그놈도 그러면 지가 극복하러 애를 써야지. 나중에 또 마약까지 안 좋은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 그냥. 예? 그게 건전하지 못하면 말로가 그렇게 돼요. 예. 누가 책임을 안 물어도 그냥 그 집안 폭삭 내려앉아. 돈 있으면 많은데 얼마나 숨겨놓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사람들 그 우사도 보통 그 우사인가. 예?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이 그런 쾌락이 우리 인간 감각으로 따지면 쾌락이 그냥 끊임없이 갈 것 같이 안 그렇다고. 그게 더 자기한테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걸 사람들의 욕망대로 다 좋지. 개인과 의뢰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인연관계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매트릭스 안에서 생긴 그런 구조적 내용들을 우리는 가지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개금치에 의해서 앞도 잡혀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개인과 의례식에 대한 집착이 압도되지 않고 개인과 의례식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이미 일어나는 개인과 의례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간다. 그 개인과 의례식에 대한 집착이 잠재 성향과 더불어 그에게서 완전히 제거된다.
그러니까 이 아소에 대한 욕망이, 즉 내가 취하는 욕망이 얼마나 크겠냐고. 예? 한 나라만 봐더라도 미국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지금 저거 돈에 저거 당해가지고 난리잖아. 오죽 돈을 뿌려서 뭐 헬리콥터 머니라 그랬잖아. 헬리콥터에서 뭐 돈 뿌린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전에 이미 돈이 많았는데, 유동성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더 뿌린 거지. 더 많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 미국 달러화를 보증하는 것이 미국 국채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라. 그전에 미국이라는 나라 국채를 발행하기 전까지는 실은 달러는 금하고 바로 바꿨어요. 금. 그래서 71년도까지 그랬습니다. 71년도 이후부터 실은 뭐냐면은 금하고 바로 바꾸려니까 이게 좀 복잡하잖아. 금도 뭐 그렇게 그거 하고. 그래서 이제 금 대신 뭐냐면 미국 국채 나라가 보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가 항상 뭐냐면 현물 돈이라는 이제 이게 딱 1대1로 돼야 되는데 이게 국채가 지금 뭐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국채가 가치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죠? 돈이 너무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어?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금값이 오르잖아. 금값이 오르는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금융이 흔들린다네. 미국 금융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어떻게든 빨리 그냥 인플레를 자기들 잡고 인플레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고 못된 거지. 여러분, 인플레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인플레는 뭐죠? 돈이 많은 거 아이가? 그럼 돈을 걷어들이면 되잖아. 그럼 돈을 어떻게 걷어들여야 돼? 세금 매기면 돼요. 세금 매기면 금방 걷어들입니다. 인플레 해결 다 돼요. 예? 이때까지 모든 인플레는 그렇게 해결했어요. 미국 옛날 인플레도. 세금 많이 매겨가지고 뭐 뭐냐면은 했거든. 근데 지금 뭐냐면은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세금 내기 안 좋아하거든. 금융자본 입장에서. 세금 낼라 그래. 세금을 왜 더 깎아달라 그래. 세금 깎아요. 세금이라는 게 나라의 수입이거든. 나라의 수입을 늘리면 돈은 없어집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세금 먹고 쓰니까 어떻게 계속 인플레야. 인플레라는 것은요. 왜냐하면 신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물자 대비 신용의 가치, 예? 로 생기는 건데 그 이거 신용 관계가 딱 무너지니까 지금 돈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돈 쓸모 없어집니다. 그러면 금융이라는 게 필요하나? 안 하거든요. 그 세금 걷으면 되는데 세금 안 걷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예? 금리 올리고 뭐 금리 올리는 한계가 있죠. 예? 금리 올린다고 한계가 있지. 여러분 비 와가지고 물이 그냥 철렁철렁 넘쳐.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예? 펌프로 내는데 양수기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호수밖에 없어. 그 물 빼낸다고 빼집니까 이게? 이게 금리요, 금리. 그걸 해야 돼. 양동이를 퍼야 돼. 철렁철렁하면 양동이로 퍼가지고 물 밖으로라도 쳐내야 될 거 아닌가 봐.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금 안 올린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세금 안 걷어가지고 돈 그대로 여전히 많아. 여전히 많으니까 모든 자산 가격은 지금 막 이상하게 돼. 신용이 이상하게 된답니다. 다 이런 문제가 자초한 문제고 손해보기 싫거든. 해결책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런지 옥동한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나는 뭐 돈 없어도 사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라 이런 것들이 싹 다 개인과 의례식이죠. 마치 우리가 아, 뭐냐면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더만은 돈이 많아졌잖아. 많이 찍어가지고.
행복해져요. 이게 또 역으로 돌아가지고 완전히 이상해요. 어? 고통이 돼요. 그의 마음이 감각적 욕망이 압도되지 않고. 자, 감각적 욕망. 이게 유신경을 강화시켰고. 유신경을 강화시키려니까 의심이 필요해요. 그 유신경을 보호하려니까 개행과 의례식, 개금치라는 구조적 틀을 만들어 놓은 욕망 때문이죠. 다 알고 보면 유신경도 욕망이고 의심도 욕망이고 개금치도 욕망입니다. 다 욕망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아파트에서 들어 누우자면은 이 집이 매덕이다 하면서 느껴요. 그냥 잘, 에? 저기 어디 그냥 에? 저 변두리 외곽에서 탁 들어 누우자면은 그래 자는 거요. 안 그러면 아이고 이거는 또 똑같잖아. 거기 뭐냐면은 아파트 값이 몇십억 하면서 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망이 뭘 만들어냈어요? 개금치를 만들어냈죠. 아예 그 동네 자체를 지금 비싸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강남에 가면 몇십억짜리 아파트만 있어. 거기 지하방도 있어. 강남에 가면 지하방이 있습니다. 근데 주소는 강남 산다고.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강남 산다는 사람들도 있다. 어, 그 주소를 옛날에 왜 우리 차량 번호 서울 뭐 할 때 서울 뭐 50 뭐 하면 딱 강남 번호고 전화기 내가 그 의사 아는 친구도 지가 옛날 강남 기업에다 망했거든. 그래, 다른 데 이사 가놓고 그 번호 그대로 가져온다. 500 맥국이야. 아이고야. 야, 전화번호 바꿔라. 그래서 그쪽 손님 니한테 올 사람 아무도 없다, 야. 어. 그렇잖아요. 대원정서는 옛날 번호 유지해야 돼. 내한테 뭐 그냥 올 사람도 있지만 받아갈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꾸면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아니, 그 병원이 뭐 이쪽으로 가서면 동네 내과야, 동네 병원인데, 강남 사람이 무슨 뭐 다른 동네로 오나? 그런데도 그거 막 고집해. 차량 번호 그거 막 번호판 그거 달라고 호텔 가면 문 열어주는 게 다르다네. 에이구야, 됐다. 딱 개금치죠. 응? 개금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격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재산 많으면 인격이 고상해집니까? 빌 게이츠는 괜찮은 줄 알았더만 저급버거는 또 뭐 괜찮을 줄 알고 다 엉망이잖아. 왜? 돈에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소심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 문제 받은 트럼프가 뭐 못난 대학 나왔어요? 그 사람 아이비리그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못난 대학 나왔냐? 저 자랑하는 대학 나왔잖아. 왜 그래요? 다 타락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개금치죠. 욕망이라는 놈이 뭐까지 만들어? 그 구조까지 만들어. 그래서 이상한 신분 차별 같은 거 만들어내고. 인도는 카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엄연한 신분 차별들이 있잖아. 있잖아. 더 그 차별을 강화시키지. 그래서 갑질이니 뭐니 하면서 강화시키잖아요. 어. 제가 뭐 강남 가서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 남도 시원하세요. 어. 강남 사는 사람 앞에 놔두고 내 심쿵하죠. 강남 사는 사람,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이야. 어. 나는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조심조심 하거든. 이야기 안 하고 그런 이야기는 러프하게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참
재밌게도 제가 이 갱상도라 말이 빠르잖아. 말이 빠르잖아. 내가 이 녹화시키는 거 들어봐도 말이 빠르다. 나는 알아듣겠는데. 근데 참 이게 편집 프로그램 보니까 말을 좀 늦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듣기 수월해. 그래서 1이라면 내가 0.9 속도로 지금 뭐냐면은 올리거든. 그러니까 훨씬 낫더라고. 강의 시간에 좀 덜해도 길게 나오고 말이 천천히 되니까. 아, 이거 괜찮은 거네. 어. 하지만은 내가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서 늦게 하려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속이 터져서 강의가 안 돼. 내가 속이 터져서. 마찬가지로 아니 이게 지금 내 말 가지고도 내가 그러는데 어?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걸 어? 딱 그냥 지적 못 하는데 그런 의식 가지고 있으면은 해탈 못 해. 개금치. 응? 그게 아소견 자기인 줄 알면은 해탈 못 해. 생각해 보시라. 뭔 대단한 나라에 산다고 그렇게 응? 그렇게 사는 거야. 더 잘 사는 나라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잘 사는 게 뭐 잘 사는 건가? 보면은 형편없이 들 사는 거지. 이런 바보짓을 왜 하고 있느냐는 거. 뭐 그렇게 하면 저거 기득권이 각자의 기득권이 유지될 걸. 기득권이라는 게 지금 개금치잖아. 기득권이라는 게 개금치잖아. 근데 자기는 누구든 다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지. 의사들 해탈 못해. 환자를 안 바라보고 뭘 바라봐? 돈을 바라보는데 지금 언제 웃어야 돼? 안 돼요. 스님들 해탈 못해요. 중생을 안 바라보고 뭘 바라봐? 돈 바라보는데. 지위 바라보고 지금 무슨 해탈을 해?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애가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그잖아. 개금치가 그런 겁니다. 개금치가. 의사들은, 목사들은 이야기 안 하려고. 믿든,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는, 부자라고 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부자요. 돈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부자야. 돈 가지고 있는, 돈 부자가 아니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예?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세 뜰라지만, 그거 가지고 금생도 못 지켜. 내가 보기에는. 금생도 못 지킨단 말이야. 아니고, 적어도 불교 공부하시려면은, 유신경 내비둬. 의심, 의심은 오래 상대해 볼 만하잖아. 유신경은 오래된 거니. 개금치, 개금치 정도는 어떤 틀 구조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초격 이래 가지고 격을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불교 공부하는 거지. 박격, 예? 초격, 저기에서 넘어서야지. 아니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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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그냥 조금 더 돈 그냥 더 많이 벌고 그냥 사업도 더 잘 돼. 그게 무슨 불교요? 예? 어려져 가니까 염이 있어가지고 사업 잘 된다더라, 뭐 취직 잘 된다더라, 내지는 뭐 애들 잘 된다. 그게 무슨 불교냐고. 잘 되려고 하면은 그냥 세속에 사세요. 그냥 불교한다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어떻게 불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불교 아닙니다. 불교 아닙니다. 서울에 그 큰 사찰들 불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불교하는 건 대원정사만 불교한다고 생각해. 왜? 이런 이야기가 공론은 안 되기 때문에. 왜 공론은 안 돼요? 계금치에 종속돼 있어. 그렇지. 그 안에 살아남아야 돼. 생존해야 돼. 생존해야 돼. 잘못하고 있잖아.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뭐 욕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욕하겠는데 이건 이게 쯤에서 끝내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압도되지 않고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그 감각적 욕망이 잠재 성향과 더불어 그에게서 완전히 제거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나라 말고 너무 나라에 미얀마 그 군부가 이 몇십 년 동안을 갖다 그 그냥 미얀마 사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해가지고 참 그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그 참 지정학적 위치가 이도 저도 아니래 가지고 다른 나라 도움이나 간섭도 안 받고 예? 그놈들이 그렇게 사는데 중들 입에 뻥끗이 내집니까? 왜 그래요? 미얀마 사회의 계금치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간들이 무슨 해탈을 해? 예? 거기 가서 불교 공부하지 마셔. 여기 앉아가지고 명상센터 가가지고 명상한다고 해가지고 뭐 예? 해탈하겠어? 그거 아니라 말이야. 왜? 차라리 그거 그냥 단절해가 살면서 하면 모르지만은 어? 그게 기생해가지고 말이야. 살면은 그 사람들을 연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유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뭐 해탈하는 불교가 있고 열반을 정득하는 불교가 어디 있겠냐고. 어? 나는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 그냥 우습게 된 거야. 스리랑카 저거 지금 구제금융 아 뭐야 나라 망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왜 그래요? 예? 아니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깨달음 인도하지 못했거든요. 기껏 한다니 그쪽 안에서도 기복신앙이 있겠지. 그뭐 그냥 우리 인도 가니까 그냥 그 보드가에 가가지고 줄서가 있는데 우리 그냥 그 뭐야 안내하는 나라야 가가지고 앞에 그 보드가야 그 불당 그 관리하는 스님한테 커미션 주니까 그냥 우리 막 당장 앞줄 세워주더만. 우리도 앞줄 섰는데 그지? 갑자기 사업가가 도끼도 독불공 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났는가 내 앞에 와가지고 쏘리 하더란 말이지. 야, 부처님 성제라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한다면 뭐 앉아가지고 뭐 어? 어? 우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됐다고 씨. 말이나 되긴 해. 왜요? 욕망 때문에 그렇잖아. 개금치잖아. 거대한 개금치에 갇혀가지고 예? 뭐 그냥 해탈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뭐 삼장을 외웠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니까? 뻔히 어떻게 그게 가둬져 있는. 부처님 본연을 바라보지 못하는 출가가 안 된 거지. 그의 마음이 악의에 압도되지 않고 악의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악의라는 것이 유신견을 보호하는 유신견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 장치입니다. 마지막 방어. 이 훼손하기 싫거든. 그래서 훼손되면은 화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어? 비명 지르고 소리치고 하면서 그게 악이죠. 마지막 외부에 대한 저항 장치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까 뭐 세균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식물 세포는요 세포벽이 있거든. 세포벽. 그 세포벽이 있다는 이야기는 외부하고 많이 단절돼 있지 광합성을 하더라도 우리 세포벽이 없습니다. 동물 세포는 오늘 외부하고 계속 유기체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벽을 가져가도 될 일이 아니거든. 광합성하고 다른 유기물을 섭취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긴 게 뭐냐면 나 악의 같은 세포벽이 없어가지고 그 조직을 예? 잘 보호 못하는 대신 심리적으로 어떻게 악의라는 놈이 딱 있어가지고 내 개체를 그냥 이게 벽이죠. 세포는 물리적 벽이지만은 생물 안에서 악의야말로 마음의 벽이지. 마음의 장벽이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 어떻게 하면 끝까지 그냥 살아남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안에서는 보면은 악의라는 놈이 잠재돼서 오래된 잠재적 내용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경, 우리 이 다섯 가지 오화분결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가 그런 족쇄식에 묶여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내가 평신이니까 악의가 발동 안 되지. 그죠? 뭐 내가 좀 아침에 밥 잘 먹었으니까 욕망이 발동이 안 되지. 예? 막 개금치 지금 아주 뭐 앉아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 듣는 뭔 개금치가 있어. 불편한 이야기 하면은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막 한 개로 흘리면 되겠지. 그런데 의심은 계속 발동되고 있잖아. 그 뒤에서 어떻게 배우에 유신계는 항상 악이나 욕망이나 예? 의심은 그때그때 가동되는데 유신계는 항상 뒤에 배우에 있지. 유신계는 항상 뒤에 배우에 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났고 나는 죽었고 나는 늙었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이 나를 난줄안다니까 아니라니까. 어. 참선하면은 3인칭에 나를 갖다 놓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3인칭에 갖다 놓긴 갖다 놔야죠. 그 3인칭에 갖다 놓는 게 뭐냐니까 지금 이것을 알고 이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3인칭에 갖다 놓을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그 평가를 지나서 내가 그 삶에 참여하는 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3인칭이 있어야 되겠어. 안 그러면 들어와야 되겠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제2선에 가면 들어오기 때문에 정생일학지. 정생일학지 하면 정어라는 말을 쓰잖아. 바른 말이라는 말을 쓰잖아. 들어왔기 때문에 바른 말이라는 사유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끼 일선만 하더라도 심사잖아요. 생각해보는 것은 생각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나는 혼연의 일치가 안 돼 있어요. 떨어져 있지. 근데 정어부터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선은 이생희락자라고 두 번째는 정생희락자라고. 근데 정생이라 했을 때 자꾸만 삼매를 갖다가 하고 뭐 이게 아니고 삼매라는 것은 해탈 뭐한 내용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을 삼매라 그래요. 그러면은 즉 정어가 삼매고 정념이 삼매단 말입니다. 정어가 삼매고 정념이 삼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정어라는 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표현은 항상 어떻게 그렇게 다듬어져서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어. 내가 의도적으로 에? 평소에 쓰지도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생각, 내 말로 되었을 때 그게 삼매고 정녕 내가 지금 현생을 살아나가고 기억하는 것이 새로운 해탈한 자로서의 새로운 다른 기억으로 형성될 때 그걸 삼매라고 해요. 이게 삼매라는 것이 앉아가지고 참선해가지고 예? 마음이 고요하고 그게 삼매가 아니라니까. 삼매라는 것이. 삼매라는 것은 오도하는 거지. 잘못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팔삼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자의 삼매에 들어가면은 사랑해야 되잖아. 삼매에서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삼매입니다.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게 삼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애로운 마음 그 자체, 다른 마음이 그 안에 없어야 삼매지. 어? 있는 그대로 자애지. 사랑할까 말까. 이렇게 따지면 삼매가 아니지. 근데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어? 자애스러운 마음을 내가 가지면 삼매지. 그 자애는 내 혼자 가져져요, 안 가져져요? 내 혼자 가지면 그거는 짝사랑이 내 혼자 이상한 사랑이지. 자애는 항상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어? 거기에서 뭐냐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삼매입니다. 근데 흐트러지면요. 삼매 아니죠. 어떨 때는 사랑했다. 어떨 때는 아이고 시금치를 놨다고 여기서 어떻게 사랑해. 음. 바른 말이 어떤 때는 바른 말하다가 어떨 때는 아닌 말하고 그건 삼매 아니죠. 그러니까 삼매는 다른 말로 체화되는 걸 이야기해요. 체화되는 걸 이야기해요. 아니고 그냥 마음 안에서 부동심, 우리 무슨 부동심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동심을 추구하는 것 같으면 정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고 새끼 이선에서 새끼 삼선에서 정념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죠. 새끼 사선에서 사념할 필요도 없잖아. 사념이라는 게 뭐죠? 사념이라는 것이 사념이라는 기억을 완전히 버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필요도 없는 그 자체를 얘기해 청정. 기억할 필요도 없는 그 자체 청정. 사념 청정지 하는 거거든.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내가 이번에는 조금 더 사념 청정지에 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사무색정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오상분결하고 조금 결합해서 앞으로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체화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색계 일선에서 해탈신이 있고 색계 이선에서 해탈신이 있고 색계 삼선에서 해탈신이 있는 색계 일선에서 해탈신에서 그 해탈신 색계 일선의 해탈신이 회복 안 되면은 삼매야. 색계 일선의 삼매. 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요. 그 사유에 있어서 객관성과 합리성과 그것이 항상하거든. 그게 삼매입니다. 범부 중생들이 바라봤을 때. 항상하거든. 그게 삼매다. 심사가 구족되어 있거든. 그 심사가 구족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심사가 구족되어 있으면 욕망이 튀어나와야 안 튀어나와요.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튀어나오질 않거든. 그게 항상 구족되어 있어서 삼매입니다. 색계 이선에서는 정어가 당연히 정어는요. 정견, 정사유, 정어잖아. 그지? 에? 견해와 사유가 구족되어서 표현으로 뭐냐면은 바깥으로 내 생각을 외화시키는데 아무 거리낌 없고 거기에서 대보하지 않으니까 삼매가 돼. 해탈신을 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계지. 색계는 삼매가 드러나야 될까? 숨어야 될까? 드러나야죠. 색계니까. 앉아가지고 입 다물고 앉아가지고 마음이 안 움직이고 참선해가지고 5시간 10시간을 버틴다. 그게 무슨 삼매냐고. 어? 가만 앉아 있는 거지. 어. 그건 해탈심도 아니지. 뭘 해탈했어요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거지. 오래 앉아 있는 걸 해탈했나? 사람의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예? 전통에서 보니까 착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새끼에서 일어난 해탈과 산매는 새끼에 영향을 미쳐야죠. 새끼에 영향을 미쳐야죠. 미쳐야죠. 그 정령, 그 사람이 여러분 내 알면 내가 그냥 아는 거래. 기억이 아는 거래. 내가 기억이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억. 그 기억이 안다고 해서 기억은 내 경험의 축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기 경험의 축적. 그 자기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그 경험으로 나는 지금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내 경험의 축적이 뭐냐면 이기적 축적이요. 내 경험의 축적이 뭐예요? 이기적 축적에 쾌락적 축적이에요. 내 경험의 축적이 뭐죠? 다 욕망의 축적이요. 이렇게 된다면은 나는 어떤 지금 알을 가질까? 당연히 범부의 알을 가지겠죠. 세속적 알을 가지겠죠. 탐욕적 알을 가지겠죠. 탐닉적 알을 가지겠죠. 어? 그러니까 이 지금 내 기억을, 영을 버려야 될까, 가져야 될까? 버려야 되겠지. 버리려니까 제1선에서 심사가 필요하고, 제2선에서 정어, 생각으로 해서 자꾸만 외화시켜서 표현하고 그 생각을 교섭해 보는 겁니다. 그 안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지.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지. 그거를 가지고 교습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3선에서 정령, 내가 경험한 것 말고 다른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좋은 경험이 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난 대원정사 다니는 사람이 다른 자리 가가지고 그 절 가면은 대원정사가 이상한 절이요. 그 절이 이상한 절이요. 그럼 난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거라. 내 입장에서. 왜냐니까 내가 지금 대다수 우리 대한민국의 절들 보면 제정신 나 박힌 절들이 없어. 음. 엉뚱한 일들을 한단 말이요.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업을 하는지 몰라.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음. 그렇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의 경험을 어떻게 축적되게 만들어요? 싹 다 신비, 영험, 어? 기복 이걸로 축적시키잖아요.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가. 부처님 가르 불교라는 종교가 빠져나올 수 없는 얘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나는 축적시켜야 되겠어? 이거 아니라 그러는 거지. 이거 아니라고 싸워나는 게 얼마나 오래 싸웠냐고. 예? 그 싸움을 그냥 천도제 감에 기도에 가면 얼마나 싸웠냐고. 요즘 힘이 딸려서 기도도 안 하고, 어? 뭐해서도 안 하지만은, 그게 뭐냐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놓치긴 싫고, 어? 붙잡아 놓고 하니까, 요즘 언제 와가지고 일요일 날 노래 부르자고 노래 불러요. 이제 꽃이 피었고 나니까, 피었고 나면서 자기도 노래 부른다고. 이래 되기가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니까. 이래 되기가 시간이 이만큼 걸려서. 물론, 대한테 새 사람들 있어가지고 새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 같으면 편하겠지. 근데 아니야. 나한테는 뭐 허용된 사람이 싹 다 헌 사람들이네. 어. 정념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 추억, 각자 개금치적 기억만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허용된 그거 다 바꾸려니까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불교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정념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하니까 우리 절이 참 내가 처음 20년 전에 올 때는 초하루가 제일 많이 나오더만 요즘 일요일 날 제일 많이 나와요. 소기의 성과를 나는 얻은 거지. 소기의 성과를 얻은 거지. 그래서 지금 오면은 우리 절 다니는 입장에서야 이렇게 절에 뭐냐면은 법회하고 하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냐고. 정상적으로. 그럼 이 기억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아주 긴 싸움입니다. 기복적 불교가 맞는지
예? 아니면은 이렇게 교육하고 공부하고 하는 법회하는 불교가 맞는지, 예, 불교가 맞는지. 아니, 메이저에서야 그게 싸움이 간단하겠지. 메이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나 말고도 법회하는 절들 있잖아요. 스님들 있잖아요. 메이저가 우리나라 전체 불교를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나처럼 동네 불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로컬에서. 동네 불교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복적 양태가 있거든. 이 동네 사람들이 메이저 안 가요. 왜 안 가요? 예?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항상 큰 뭐냐면은 사찰들이 이 각 지역 사회나 이쪽에 이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기껏 해봐야 하는 게 그냥 뭐 영업이 돼가지고 그냥 사람 몰고 오는 그쪽에서 그 장사들 한다고. 아니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법회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그게 싫으면요 조그만한 동네에서의 정념이지.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야. 정념. 그 정념이 일어났는데 그 정념조차까지도 사념 버려야 한다. 버릴 사자. 왜? 여러분 기억으로 살아가요. 안 그러면 스스로가 살아가요. 스스로가 살아요. 기억할 게 많다는 이야기는 지금 앞에 난간이 많다는 이야기고, 예? 스스로가 살아내는 이제 자연스러운 거지. 그걸 청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 게 청정이 아니라 어디 꺼리낌이 없고 장애가 없고 하는 게 청정이라. 그냥 청정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삼매로 앉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의문이 부처님께서는 천둥벼락 칠 때 왜 그 천둥벼락 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린다 했느냐? 라고 하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천둥벼락 치는데 천둥벼락 치는데 그 소리 안 들리면 청각장애 있는가 이거? 삼매 들면 그래야 되는데 삼매 그러면 천둥벼락 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거 여러분 내 마음의 영기적 삼매가 생명 생태로 있잖아요. 삼매가 보편화된다면은 여러분 천둥벼락 치봐야 천둥벼락은요 소리는 지역적 한계가 있잖아. 이 들리는 거요. 안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보면 찔끔찔끔 하는 거야. 찔끔찔끔 수준도 안 됩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나 뭐라 휘몰아치나 그거는요. 그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열방경에 나오는 그 장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내 경험이나 내지는 연대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넓게 퍼지는 게 그게 보아로 가는 길이고 열반을 증득하는 일이구나 라는 뭐냐면 지금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실은 이까지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인 과정이 있는 거죠. 제 이야기 입장에서 막연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라고 해서 전제하지 않고 여러분들 살살살살 끌고 들어가려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악이라는 것은 참으로 뭐냐면은 나를 보호하는 최후의 벽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색계에서 우리가 해탈해야 되는 삼매로서 해탈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신경 기금치 부처님께서 이제 지금 잠재적 어,
성향 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조금 어, 천착한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단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또 나오고 마찬가지로 우편왔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에 나오는 초선부터의 은사가 다음 주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